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9번째 역사 원격 수업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3단원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3단원부터는 광복 이후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대사라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교과서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 준비해 주고요. 원격 수업이다 보니 우리 서로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지요.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고 나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세계 2차 대전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세계 2차 대전이라고 하냐면은 독일의 히틀러,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일본이라는 세 나라가 수축국이 되어서 그 밖에 여러 나라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등등의 연합국과 싸우게 되는 그런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여기죠.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이 속해 있는 연합국이었습니다. 이미 이 연합국들은 전쟁 중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민중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서 앞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의 국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미 서로 간에 약속한 상태였었어요. 그런 와중에 짜잔, 일본의 두 방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로 인하여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연합국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항복했었던 이탈리아, 독일, 이제 일본까지 마지막으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939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세계 2차 대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옆에 사진이 뭔지 되게 궁금했었죠. 아름다운 로맨틱한 이 사진은 세계 2차 대전 종전을 들었었던 미국에서 찍혔던 사진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사진이라고도 보이는데요. 이 남자의 직업은 뭘까요? 당시에 군복을 입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분은 수병이래요. 여자분은 간호사였는데 이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엄청 황당하지요. 그만큼 사람들은 종전의 기쁨을 너도 나도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누구보다 기뻤을 우리 한반도의 우리 민족들은 어떠하였을까요? 네,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다는 소식을 바로 듣지는 못해요. 8월 15일날 듣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 방송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너도 나도 만세 만세를 외치면서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네, 일본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항구는 북적북적이었고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었던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들을 불태운다고 당시 관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때 일본의 총독은 자기들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면서 우리나라의 한 인물이 찾아가게 되는데 그 인물은 누구였냐? 네, 그 사람은 바로 여기 나오지요? 네, 여기 보면은 여운형이라고 합니다. 여운형은 여기 나오죠. 당시만 하더라도 김구와 이승만을 제치고 최고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이 돼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누가 1순위로 뽑히겠냐 여론조사가 진행했었는데 그때 1순위로 뽑혔던 사람이 이 여운형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되게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 이분은 암살을 당하셨기에 역사적으로 일찍 사라지신 인물이신데 여러분 기억해 두면 괜찮습니다. 자, 우리 그 건국 후 준비했었던 단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날까요? 교과서 잠시만 66페이지에 보면은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국내에서 건국 후 준비했던 단체가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어요.
이 조선 독립동맹을 여운형은 확대시키게 됩니다.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일제 식민지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필요하겠죠.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건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부를 만들고 경찰과 같은 치안대를 만들어서 질서 유지를 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단체, 그리고 그 인물이 여운형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인물도 나오지요. 자,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임시정부의 대표였었던 이분 김구 선생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분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지요. 이승만. 미국으로부터 귀국해서 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큰 세 인물은 여운형, 김구, 이승만, 이런 세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적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자, 이제 우리 민족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부를 수립하여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싶었지만은 현실적인 상황은 그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사실 이 광복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물론 우리 민족이 그동안 노력해왔었던 독립을 향한 열망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자, 이미 전 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과 미국은 약속을 했어요. 한반도를 분할해서 점령을 하기로. 실제로 광복의 상황이 다가오자 어떻게 이게 현실화되었지요. 그래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킨다. 일본군을 몰아내고 올바른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다는 이유만으로 38도선을 기준으로 하여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정치 활동에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 시기를 뭐라 부르냐? 미군정기라고 합니다. 미군정기는 45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는 48년까지 약 3년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학습지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들어갈 거는 8.15 광복입니다. 몇 년? 45년, 1945년. 자, 누가 승리했죠? 전쟁에서 추축국을 상대로 한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도 우리 민족의 끈질기 투쟁 결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자, 이때 조선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무엇이 결성되죠? 그렇죠.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사람 여운형이 주도가 되어서, 자, 이런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즉 다시 누구와 누구가? 미국과 소련이 몇 도선을 기준으로 38도, 위도 38도 선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에 각각 진주 머무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북한을 분할 점령을 하게 되죠. 자,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회의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회의는 1945년 12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 개의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세 개. 미국, 영국, 소련의 그 외무장관,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에요.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우린 이거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합니다.
자, 이 회의는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끝나고 나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의였었는데, 이 회의에서 한반도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 논의는 무엇이냐? 한반도에서 한국은 아직 힘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정부는 수립이 돼야 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이 세 개 나라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그 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 회의의 주된 결정 내용은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우선 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한반도를 독립국가로 재건설하기 위해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을 할 것이다. 근데 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앞으로 2주 이내로 미소 양군이 회의를 열 것인데, 그 회의의 이름은 무엇이냐?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어라. 자, 또한 최고 5년을 기한으로. 자, 그러면 최저라는 게 있어요? 없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최고는 5년이에요. 최고 5년 기한으로 미, 영, 중, 소 4국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신탁 통치는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맡겨서 통치를 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미소 공의가 조선 임시정부하고 협의를 해라. 이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된다면은 신탁 통치가 안 될 수도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정해진 내용입니다. 사실 즉각적인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 나라는 소련이었고, 아니야, 아직 조선은 그런 능력이 못 돼 라면서 신탁 통치를 주장한 나라는 미국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내용이 우리나라로 전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전해지느냐? 자, 당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내용을 전달했던 동아일보의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소련은, 한자가만 좀 적어줄게요. 신탁 통치를 주장하였고, 이런 소련의 구실은 무엇이냐? 38선 분할 점령이다. 반면에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달되게 됩니다. 사실 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수립이에요.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정부가 잘 협의만 한다면은 뭐가 안 되냐? 신탁 통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지금 무엇에 민감하냐? 신탁 통치에 민감해요. 왜냐?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 신탁 통치라는 말이 우리 민족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 자체도 오보를 내는 거지요.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소련은 이러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신탁 통치는 무슨 신탁 통치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신탁 통치를 반대한 사람들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만들어진 그 결정 내용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김구라든지 이승만을 중심으로 우익 세력들이 이 사실 자체를 반대하면서 나서게 됩니다. 이후에 그 좌익 진영에서도 처음에는 신탁 통치 아니다라고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후에는 신탁 통치보다 중요한 거는 임시정부 수립이야 라면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내용을, 이 내용 자체를 이제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뉘게 되면서 전 국민적으로 우익과 좌익의 그런 대립이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는데 우선 회의를 해라. 무슨 회의를 하냐? 미국과 소련이 2주 안에 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랬죠. 그 회의를 열기 위해서 이제 미소 공위가 열리게 됩니다. 자, 미소 공위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덕수궁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 회담에 참석하게 될 한국인들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소련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내용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지하든 말든 상관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왜냐? 일반적으로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우익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내용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다 참여하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실랑이가 벌어지다가 결국 이 1차 미소 공연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끝나게 된다면 이제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될지 전혀 구체화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아까 전에 우리나라 1순위 여운형, 그리고 한 분 더 있는데요. 그분은 김규식이라는 분이세요. 앞으로 좀 다시 나타날 거예요. 여운형, 김구식 이 두 분이 뭐라 그러냐? 야, 좌익과 우익 싸우지 마. 우리 함께 합작해서 우리 독립국가 독립정부를 수립해보자 라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이후에 열리게 된 제2차 미소 공의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을 위한 그런 상황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우리 한번 학습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45년 12월에 어디에서?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죠. 자, 이때 세 개 나라가 모이는데 그 나라는 미국, 영국, 한 나라는 더죠? 그렇죠, 소련.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무엇을 결정했죠? 뭘 수립하자?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이 정부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소공의를 설치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이 정부가 힘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지를 하는데, 자, 이 신탁 통지는 총 4개 나라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 나라가 신탁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만들어진 조선 정부랑 수립해서 한번 협의해서 내용 결정한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 국내로 동아일보의 오보는 잘못 전해지게 되죠. 결국에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뭐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우선 1차로 열리게 되는데 회담에 참석한 정당 사회단체를 둘러싼 미소 갈등이 심해지죠. 지지하는 삼국 외상회의 내용을 지지하는 단체만이 참여해야 된다. 소련의 입장. 아니다. 모든 단체 참여하자. 미국의 입장. 의견 대립이 심화되자 이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정부 수립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우선 싸우지 말고 우리 좌익과 좌우 우익이 함께 뭐하자. 합작해서 힘을 합쳐보자. 좌우 합작 운동이 진행이 되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성과 없이 끝나게 되고 이후에 열리는 미소공의도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이 점점 뭔가가 꼬일 대로 뭔가 풀리는 거 없이 참 답답하지요.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돼가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시간 순으로 한번 여러분이 나열할 수 있도록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